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명운을 아는 지의 팔자 명리학. 오늘은 제12강이 되겠습니다. 명리학의 표준모형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주를 구성하고 있는 8글자 팔자죠. 이 팔자의 관계 분석으로서 10가지 신, 우리가 십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십신의 구성과 내용, 이 십신을 알아야 사주 팔자가 어떤 관계에서 어떤 명과 어떤 운으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분석 체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팔자의 관계 분석 10가지 신에서 10가지 신, 십신이라는 게 뭐냐, 그 십신에 대한 이해와 두 번째로 이 십신은 10가지 신이 되겠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각각의 이 십신들은 어떻게 서로 연관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가지 신의 이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주 형국에서 그 오행 통변에 관해서 이제 일간, 그 일주에 있는 일간가 다른 주에, 다른 사주의 천간 지지, 여기 이제 지장간도 포함해가지고 관계를 논할 때 그 오행의 상생과 상극 관계에 따라 구분을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 10강 때 봤는데, 그래서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일간이 나와 오행이 같으면 나와 같은 것.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비견과 겁재가 있고요. 이제 십신입니다, 이게. 그리고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나는 것, 내가 생하는 것은 식신상관이 되겠고요. 그리고 내가 이기는 것, 내가 극하는 거죠. 내가 극하는 것은 편재와 정재가 있고요. 그리고 나를 이기는 것은, 나를 극하는 것은 이제 편관과 정관이 있고, 그리고 나를 낳는 것은 이제 편인과 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음, 내가 나음, 내가 이김, 나를 이김, 나를 낳음, 이렇게 5가지 관계의 음양 관계를 여기에 더 붙여서 음양의 구분을 포함한 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비견겁재, 식신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양과, 그러니까 이게 일간이 양이고, 다른 기둥의 주에 천간이나 지지가 같은 이제 양이거나 또는 이제 일간이 음인데 같은 음인 경우에는 지금 그 비견 또는 식신, 편재, 편관, 편인이 되겠고요. 일간이 양인데 다른 팔자가 음이거나 또는 일간이 음인데 다른 팔자가 음인 경우, 서로 성질이 다른 경우에는 이제 겁재, 또 상관, 그리고 정재, 정관, 정인,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로 나눠보면, 이건 천간 신표입니다. 천간.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천간만 보는 건 아니죠. 일간을 놓고 또 이제 지지도 보긴 하는데, 여기서는 제가 천간 십신표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갑일 경우 그 천간에 다른 연주나 월주 또는 이제 시주에 갑이 들어오면 비견이 되고, 왜냐면 이제 같은 간목이죠. 이제 양목이 되니까, 이제 을이 들어오면 이제 음목이 되죠. 음목이 되고, 여기 갑은 양목이니까 이제 겁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병화가 들어올 때는 이제 이거는 그 양화죠. 양화이니까 식신이 되고, 정은 음화가 되니까 상관이 되고, 이렇게 해서 천간의 십신표를 구분하는 이제 이 표를 봅니다. 이 표에 근거해 가지고 이 십신 10가지 신의 부호를 이제 팔자 위, 이제 이렇게 사주 팔자가 있으면 이제 위아래 이제 표기를 합니다. 지난 강의 때 제가 그 만세력 어플을 제가 캡처를 해서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 각 사주에 해당되는 그 팔자 위에 위아래로 해당되는 이제 십신을 써놓은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이 천간과 지지, 그리고 또 이 지지 안에 숨어 있는 천간, 지장간이죠. 숨어있는 이 여러 가지 것들, 이 관계를 통해서 이 10가지 신의 부호, 그러니까 십신부호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사례를 한번 보면, 그 전에 이제 지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 그 4강 때 올렸던 자리죠. 임묘는 목이고, 지는 토고, 사오는 오행의 화가 되고, 여기 이제 음양이 나눠지겠죠. 미는 이제 토가 되고, 이렇게 해서, 12지지에 오행과 음양이 이제 구분이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간에 오는, 그 천간과 어떤 관계인지 음양과 그리고 오행의 관계를 놓고 이렇게
십신의 부호로 표시하게 된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이제 소홍의 그 사주 형국을 놓고 저희가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소홍의 사주 형국으로 봤을 때 위에 이제 천간이 있죠. 그리고 아래 이제 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이제 연간, 연지, 그리고 월간, 월지부터 쭉 시작해서 이제 팔자가 나와 있고, 이 밑에 이제 지장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홍의 일원은 갑이죠. 천간의 갑입니다. 그래서 양목이죠. 양목으로 했을 때 일지를 놓고 봤을 때는 자는 수죠. 수. 오행으로 보면 수인데 음수입니다. 양음에서 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입니다. 양. 그래서 서로 같은 양과 양이기 때문에 이제 편인이 됐고요. 그래서 나를 생하는 거죠. 편인은 나를 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지는 일원을 살려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월주로 와볼까요? 월주로 보면 이제 월축이 되겠죠. 그래서 월주는 이제 축이 되겠죠. 12지지에 이제 축이 되는데, 축은 그 토가 되죠. 토가 되는데 음토예요. 음토. 근데 갑은 이제 양목이니까 서로 음양이 되니까 이제 되고, 이건 내가 극해요. 토는 목극토잖아요. 갑은 토고 축은 갑은 목이고 축은 토니까 목극토하니까 내가 극하는 거죠. 그래서 재성은 내가 극하는 거니까 그 재가 되는데 여기 이제 갑은 양이 되고 축은 음이 되니까 이제 편재가 아닌 정재가 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소홍의 십신표. 이제 여기 지장간까지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사람의 사주 형국을 놓고 보았을 때 이 십신을 통해서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관계로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10가지 신의 부호의 이런 이 각가지 명칭들은 원래 이게 전통 명리학에서 온 게 아니에요. 이 십신부호, 그러니까 비견, 겁재, 식신, 상관, 정제, 편재, 이건 온 게 아니라 그 시대를 올라가면은 서한 시대, 저희 이제 경방이라고 하는 그 학자까지 올라갑니다. 그 맹의 경방으로 아주 유명한 그 역학 철학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경방이 이제 경방역학이라고 해서 이 경방이 이 주역의 64개를 이렇게 쭉 순서대로 놓는 데 있어서 기존의 그 역경에 있는 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중천관계부터 중지권, 수레둔, 산수몽, 수천수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따로 이 괴의 순서를 정해서 구분을 했어요. 64개를. 그래서 이제 그 팔궁괴라고 하는데, 이 팔궁괴를 놓고 이 효의 각 괴의 순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팔궁 그 도차를 놓고 그 새로운 어떤 그 주역의 그 괴의 순서를 만들기로 했는데, 어쨌든 이 경방까지 이제 이 십신의 부호가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경방을 통해서 이제 육친도 나오게 돼요. 육친. 그래서 지금 이제 사주에서 보는, 그러니까 부모, 그다음에 그다음에 처자, 그러니까 남편 또는 부인, 그다음에 이제 형제, 이렇게 이제 육친 관계까지 구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비견, 식신, 편재, 편관, 정인, 요거는 이제 일원과 같은 성질, 그러니까 일원이 양이면 양인데 다른 팔자가 이제 양인 경우, 또는 일원이 음인데 다른 팔자가 음인 경우,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고, 밑에 있는 겁재, 상관, 정재, 정관, 전인은 일원과 서로 다른 성질, 그러니까 한쪽이 양이면 한쪽이 음이고,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격으로 나눠질 수가 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10가지 신의 상생과 상극 관계를 보면요. 자, 일간은, 이제 일간을 놓고 봤을 때 일간과 같으면, 일간과 같은 성질이면, 같은 부류이고, 그러니까 오행이 같고, 이제 음양에 따라서 비견겁재가 나눠지죠. 그래서 이 비견겁재는 식신하고 상관을, 생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낳은 거죠. 그리고 이 식신 상관은, 식상은 이 재성을 생합니다. 그러니까 편재나 정재를 생하고요. 그리고 이 편재와 정재는 편관과 정관을 생합니다. 그러니까 낳는 거죠. 그리고 이 편관과 정관은 편인과 정인을 낳습니다. 생하고요. 이 편인과 정인은 비견겁재를 생합니다.
이거는 이제 상생의 관계고, 상극의 관계는, 이건 오행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비견겁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목이라고 했을 경우, 식신상간이 화라고 하면은, 목생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비견겁제가, 비겁이 이제 식상을 생하는 것처럼, 이 비겁이, 상생은 이제 목생화지만, 목이 또 토를 극하잖아요. 목극토니까. 토의 위치에 있는 하나 건너뛰어서 토의 위치에 있는 이제 편재 정제를 비견겁제가 극합니다. 그리고 이제 편재 정제는 또 하나 넘어서 이 편인과 정인을 극해요. 그리고 이 편관과 정인은 이제 비견과 겁제를 극하는, 그리고 편인과 정인은 이제 식신과 상관을 이런 이제 극하는 관계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의 사주의 형국에서 팔자 구조가 어떻게 서로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약할 때 어떤 것이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강할 때 어떻게 이 사람의 힘을 또는 이 사람의 어떤 그 운을 잘 이끌어 줄 수 있는지, 다른 요소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이 십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십신의 구성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가지 신의 구성을 보면, 첫 번째 이제 비견겁제는 일간과 같은 거죠. 일간과 오행이 같고, 그리고 음양에 따라서, 이제 비견과 겁제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비견은 일간하고 부류가 같다. 그러니까 오행이 같다는 거죠. 그 음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비견이 되는 거고, 이제 겁제는 일간과 부류가 같긴 한데, 음양이 다른 경우, 이제 겁제가 됩니다. 옆에 이제, 제가 이제 팔자를 써놓긴 했는데, 지금 일원이니까 여기가, 그 일간이 되겠죠. 그리고 일지에 인을 넣고, 그 다음에 월간에 이제 을을 넣고, 월지에 묘를 넣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이제 갑을 넣어서 이렇게 서로 관계를 받습니다. 일원이 갑이에요. 그러면 이제 양목이 되겠죠. 근데 시간에 똑같은 이제 갑목이 왔을 경우에는 비견이 되겠죠. 갑목이 비견이 돼요. 일원에 대해서 이제 비견의 십신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월간에 을이 들어오면, 을은 이제 음목이잖아요. 그럼 음목이고 일간이 갑목이니까 서로 같은 부류이긴 하나 음양이 다르니까 겁제가 되겠죠. 그죠? 겁제가 돼요. 그리고 그 일지에 보면, 일지에는 이제 12지지에 이제 인이 들어왔어요. 인은 양목이죠. 서로 이제 다르죠. 그래서 같죠. 그래서 같은 오행이고 음과 양이 같아요. 그럼 당연히 비견이 되겠죠. 그리고 월지에 묘가 들어왔습니다. 월지에 있는 이 묘는 같은 목이긴 하나, 오행으로 목이긴 하나, 음이기 때문에, 음목이기 때문에 이제 겁제가 되는, 그러면 이제 요 사주 구성을 놓고 이제 힘의 균형을 보는 거죠. 이랬을 때 일원이 강하고 약하고 했을 때 어떤 십신이 있을 때 좋으냐, 어떤 십신이 도와줄 수 있느냐, 또 어떤 십신은 좀 약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걸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비겁의 기능을 보면, 몸을 도와주고, 몸을 도와준다는 건 일원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편관, 편관은 이제 칠살이라고 얘기하죠. 편관과 정관을 담당하고, 그리고 재성을 빼앗아요. 그러니까 재성을 빼앗는다는 건 재성을 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견과 겁제는 식신과 상간을 생하지만, 낳지만, 편재와 정제를 극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간이 만약 쇠약할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주 중에서 자기를 나타내는 그 일간이 약할 때, 비겁이 도와주는 걸 좋아해야 돼. 비겁은 힘이 강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 비견이 나란히 할 비자에 어깨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니라 이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거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 서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부류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뭉쳐서 뭔가 일을 같이 하거나 어떤 것을 같이 도모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겁은 이제 빼앗을 겁자의 재물제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견이나 겁제는 똑같이 사람과 함께 있는데, 비견은 나의 동지가 되는 거지만 겁제는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긴 하지만 늘 내가 위협을 받는 위치에 있을 때는 겁제가 돼요. 왜? 같이 있긴 한데 저 사람이 나를 해하거나 나의 재물을 뺏어가는 그런 관계가 이제 겁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겁은 일간을 도와서 편간과 정간을 담당할 수 있고, 그리고 일간을 대신해서 식신과 상간의 누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식신과 상간의 누설이라는 건 뭐냐면, 비견 겁제가 식신 상관을, 비겁이 식상을 생하잖아요. 생한다고 하는 것은, 낳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 기운을 이렇게
끌어들인다는 거거든. 이걸 이제 누설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제 그걸, 그러니까 식상이, 어떤 것을 낳았을 때 비겁이 그걸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일간이 약할 때는, 이 비겁이 있을 때는 식상으로부터 그 기운을, 낳게 해서 그걸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일간이 약하다. 근데 비겁이 없어. 그러면 식신과 상간을, 생해해 줄 수 있는 그 십신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 약한 사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간이 약한데 마침 그러니까 식상이 있어요. 그 식상을 도와서 나아서 이 식상의 기운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비견이나 겁재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일간은 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강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볼 수 있게. 그래서 이 비견과 겁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과 어울리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오는. 그래서 비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라고 설명할까요? 외유내강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팔자에 비견이 있으면 사람들, 그러니까 동료, 친구들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비견에 비견 십신이 있으면 사람들이 주변에 늘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비견이 이제 식신이나 상간을 만나면 진짜 이제 자기 재능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견이 이 식상을 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에 비견이나 이제, 겁재가 있는데, 만약 이게 너무 많아. 거의 뭐 4개 이상, 3개 이상, 4개 이상 되면, 비견이나 겁재가 뭐 3개, 4개 이상 되면 고집이 좀 세요. 그러니까 너무 강한 거죠, 자아가.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난 잘났어. 뭐 이런 맛에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조금 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무시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나보다 센 사람이 나타날 경우에는 내가 이제 낭패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견하고 겁재는, 일간, 자기가 약하면, 사주에서 일간이 약하면 그 좋게 작용하는 길신이에요. 그러니까 일간이 약할 때, 그러니까 그 사주의 주체가 약할 때 비견과 겁재가 있으면 이 일간을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비견과 겁재가 너무 또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 또 자기 고집만 믿고 자기 자신만 믿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비견과 겁재를 조금 이제 눌러줄 수 있는, 힘을 빼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관살이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편관이나 정관이 있으면 너무 비겁이나 겁재가 강한 힘을 발휘할 때 이걸 눌러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편관이나 정관이 비견 겁재를 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비견과 겁재는 이제 식상을 낳는다는 건 식상의 기운을 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비견과 겁재가 있으면 나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식신상관입니다. 이건 내가 낳는 거죠. 그래서 식신은 일간과 음양이 같은 거고요. 그래서 식신은 내가 낳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일간이 목이면은 이제 들어오는 이제 오행이 이제 화가 되겠죠. 그렇죠? 목생화니까. 그래서 일간이 음양이 같으면 식신,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 되는데, 식신은 말 그대로 밥식자의 귀신신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먹을 복이 많은 거예요. 식신은 사주에 식신이 있으면 자기 먹을 복 타고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상관은 여기 관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관이라는 게 보통 이제 직업, 벼슬, 뭐 이제 자기가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녹봉, 옛날 같으면 녹봉, 지금 같으면 이제 직업,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상하게 하는 게 이제 상관이에요. 그래서 이 상관 같은 경우는 보통 좀 약간 저항적이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관을 상하게 한다는 건 조직에서 바른말 잘하는 건 좋은데, 좀 이렇게, 조직에 어떤 단결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조직에 잘 적응을 못 하거나 하는, 아니면 뭔가 자꾸 바꾸려고 하거나, 이제 이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이제 상관이 되겠죠. 자, 옆에 여기 보시면, 일원이 이제 양목으로서 이제 갑일 때, 시간에 이제 병이 들었죠. 그러면, 양화예요. 그죠? 양화면, 식신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월지에 이제 사가 들어왔어요. 사는, 음화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상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신의 기능을 보면 몸을 누설하고 재를 낳고, 그러니까 식상은 편재와 정재를 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를 낳고, 살의 적재적이다. 그러니까 편살, 그러니까 칠살, 그러니까
편관이나 정관을 극하죠. 그 얘기고요. 그 때문에 일간이 강하고 재와 간의 기가 없을 때 식상을 가장 기뻐하고 식상을 써서 자신의 뛰어난 길을 흐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 사주에 재성하고 관성이 없어. 근데 이 사주에서는 재성하고 관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재성 같은 경우는 재물하고 관련된 거고, 관성 같은 경우는 이 직업운하고 관련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통솔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능력이 드러나는 부분이 이 재성하고 관성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재성 관성을 보고 이 사람의 능력의 어떤 강약 또는 뭐 여부 이제 이런 것, 그러니까 직업 운을 같은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식신상관도 많이 보긴 하지만 그 사람의 능력을 볼 때는 이 재성하고 관성을 본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재관의 연결망을 볼 건데, 그래서 이 재관이 없을 때는 특히 이제 재성을 살려주는 이 식신상관이 있는 게 좋겠죠. 만일에 몸이 강하다는 건 일간이 강하다는 겁니다. 재가 약하다면 식상을 쓰는 것이 좋고 몸을 누설하여 재를 낳는다. 그러니까 일간은 강해. 근데 재는 약해. 일간이 강하면 일간도 강하고 재가 강하면 재물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재가 이제 재물이잖아요. 근데 몸은 강한데, 즉, 이 사람은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는 강한데, 재물운이 약해. 그러면 재를 살려줄 수 있는 식신이나 상관이 있어야 좋다라는 거예요. 사주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살을 억제하고 재를 낳는 측면에서 상관의 힘은 식신의 순수함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배연한 기를 누설한다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기운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생산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의 힘이 식신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이게 식신과 상관이 있을 때 그 기운을, 재성의 기운을 강하게 하는 것은 식신보다는 상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 명리학 때는 이 식신과 상관을 내가 낳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식신을 기란신으로 보고 이 상관을 흉한신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상관이 이제 그 식신과 상관이 편관하고 정관을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제하니까 이 편관하고 정제는 편관하고 정관, 그러니까 관성은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건데, 이걸 식상이 극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걸로 본 거죠. 이게 정관이 강할수록 어떤 그 사회성, 그리고 어떤 이 자기의 능력, 그리고 어떤 이 조직에 속했을 때 거기에 잘 따라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힘이 이제 이 관성에서 나오거든요. 편관하고 정관에서. 근데 이 관성을 누르는 식신과 상관이 강하면 어떻겠어요?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기 명리학에서는 안 좋았는데, 상관이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상관이 더 강하면 관성은 상처를 받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보면 관성이 또 너무 강하면 너무 강하면 또 이 식신, 특히 식신 말고 상관이 어느 정도 이렇게 통제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안 그러면 이제 막 자기 멋대로 행동할 수도 있고, 뭐 그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 절제를 못하면 뭐 오만방자해 줄 수도 있잖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상관이 이제 제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식신은 또 상관하고 조금 달라요. 식신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먹을 복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특히 이제 이 편관하고 정관을 극하긴 하지만 이 편관인 이 칠살을 누르는 게 이 식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칠살이 작동을 할 때 식신이 있으면 그 사람이 좀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식신은 먹을 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사주에 식신이 좋으면 평생 먹는 것 때문에 고생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돈도 벌고, 그리고 재성이죠. 편재 정제, 그리고 직업, 그러니까 정관, 편관, 직업도 갖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정관은 다음에 가서 얘기를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편재하고 정제를 한번 볼까요? 편재하고 정제는 내가 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편재는 일간과 음양이 같은 거고, 정제는 내가 극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일간에 목이 오면, 목이 왔는데, 다른 팔자에 이제 토가 오면,
이제 그 편재나 정재가 되겠죠. 그 목극 토니까요. 그 내가 극하는 거니까. 그래서 편재는 이게 편자는 이제 기울어질 편이거든요. 한쪽으로 쏠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재성이 이 편재나 정재는 재물운이거든요. 편재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기울어진 재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재는 발을 정자를 써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서 제대로 돈을 버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성이 이제 재성이 강하면 이제 재물운이 커지는데 재를 통해서 거의 그 사람의 어떤 어떤 물질적인 복들을 이제 하기는 하는데, 일간이 만약 강하면, 일간이 강할 경우에, 일간이 강하면 당연히 이제 그 일간은 이 재성을 좋아하겠죠. 왜냐면 내가, 일간이 강하다고 하는 건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의욕이나 의지가 강한 거거든. 그러면 그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 이제 물질적인 소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주에 재가 있으면 굉장히 기뻐하겠죠. 그래서 이 재라고 하는 것은 뭐 자기가 노력해서 열심히 번 것도 있지만, 재성은 그다음에 뭐 재산을, 유산을 물려받았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이 재물로 물질적인 어떤 풍족함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재의 기능은 여기 보면 편재와 정재를 막론하고 모두 자신을 소모하고, 자신을 소모한다는 건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몸을 누설한다, 자기의 기운을 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살에 적대적이며 정관을 손상시킨다. 이게 살에 적대적인다는 건 칠살이에요. 그러니까 편관입니다. 편관. 이 편관에 이제 적대적이라는 거고, 그 때문에 일간이 강하고 자기 자신이죠. 재와 간에, 재성과 관성의 기가 없을 때 식상을 가장 기뻐하고 식상을 써서 자신의 뛰어난 길. 그러니까 일간에서 이게 사주에 놓고 봤을 때 이 사람 사주에 재성이 없어요. 그리고 관성도 없어. 그러니까 재물운도 없고 뭐 별로 직업도 좋지 않아. 그럼 이 사람의 운이 살아갈 때 보면 그렇게 풍족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살려줄 수 있는, 근데 일간은 강해.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의지나 이 욕구나 이런 것들은 강해. 근데 이런 일간을 살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식상이에요. 그래서 근데 식상마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재성과 관성이 없을 때 그래서 일간이 식상을 가장 기뻐하게 된다. 만약에 이제 몸이 강하고 재가 약하다면 식상을 쓰는 걸 좋아하고 몸에 누술하고 재를 낳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편재나 정재 같은 경우는 스스로 어떤 편재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좀 불안정한, 좀 불안한, 뭐 안정되지 않은 돈? 그러니까 약간의 뭐 투기성, 그다음에 뭐 이런 걸 좋아해. 투기나 투자. 근데 투자해서 돈 버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면 이제 편재가 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정재 같은 경우는 좀 안정되게 수입을 갖는 사람. 그러니까 어쨌든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뭐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안정된 직업으로 안정된 수입을 받는 거. 이게 이제 정재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재는 약간 이제 수입이 불안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큰 이제 일확천금을 노리는 성격도 많고, 그래서 사주에 편재가 많으면 나가는 돈이 많아요. 소비도 잘하고, 돈 막 빌려가지고 막 사업도 하고 여기저기 하고 막, 그러니까 돈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편재가 강할수록 돈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뭐 벌다가 또 망하면 또 들어오겠지. 또 심하면 이제 뭐 남의 돈이 내 돈이야. 근데 이제 반면에 정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검소하죠. 성실하게 일을 해서 꼼꼼하게 돈을 모으고, 그래서 자기의 소득을 안정하게 만드는 반면에, 이제 편재 같은 경우는 활동적이에요. 뭔가 이렇게 막 투자하고 활동적이고, 또 뭐 배짱을 가지고 해서 뭐 돈을 벌려면 잘 굴려야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재보다는 편재가 삶의 리스크를 당할 가능성이 훨씬 많죠. 요즘 암호화폐라든지 가상화폐 투자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강하거든요. 전 국민이 전부 그런 이 사행성, 암호화폐나 가상화폐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편재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막 대출을 받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걸 굉장히 심한 성향으로 나타나는 거. 근데 정재는 꼭 필요한 소비를 하고, 그리고 필요한 만큼 이제 벌어서 필요한 만큼 쓰는데, 편재 같은 경우는 소비도 많고, 그리고 씀씀이도 크지만 또 돈을 이렇게 굴리려고 하는 욕심도 굉장히 강한, 이제 그런 성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편관하고 정관을 보겠습니다. 편관은 나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기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일관이 예를 들어서 목일 경우에 나를 이기는 거는 금이겠죠. 금극목이니까. 근데 이제 시간에 이제 그 양금인 경이 왔으면 이제 편관이 되는 거고, 여기 시주에 그 음금이 왔으면 이제 정관이 되겠죠. 그래서 편관은 여기 그 칠살이라고 해놨는데 왜 칠살이라고 해놨냐면, 여기 있네요. 그 관의 기능을 보면, 관성의 기능을 보면 편관은 일간을 이기는 거예요. 칠살이라고 부르는 건 일간을 기점으로 해서 십신의 위치로 7번째 자리겠다. 그러니까 일간을 위치로 해서 첫 번째가 비견이잖아요.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다음에 편관이에요. 7번째잖아요. 그래서 칠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관은, 이 편관 같은 경우는 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칠살이에요. 7번째 자리에 있는 살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편관을 칠살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편관이 전부 칠살로 작용하진 않아요. 이제 이 칠살로 만약 작용했을 때 이걸 눌러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상관이죠. 아까 뵀었던 식상이 이 칠살을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식신보다는 상관. 상관이잖아요. 상하게 할자에 벼슬 관자잖아. 그러니까 이 칠살을 누를 수 있는 십신은 상관이에요.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 사주에 이 편관이 칠살로 크게 작용한다. 그랬을 때 이걸 눌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식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상관이죠. 상관. 식상에서 상관. 상관이 있으면 이제 통제가 되는. 이제 그걸 어떻게 통제하느냐는 이제 그 사람의 사주를 놓고 이제 운의 운용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떤 시가, 어떤 위기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제 원리는 이제 그렇게 갖춘다 보면 되겠고. 또한 음과 양이 같아서 서로 배척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없어서 강렬하고 칠살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사납다. 칠살에 대한 제재가 있으면 소신의 힘을 빌릴 수 있고 또 후위하여 권위를 세우기 때문에 이를 편관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관성은 이제 직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칠살의 기능은 재를 소모하고, 이제 원래 이제 재성이 관성을 그 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하니까 이 관성이 결국 재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 재에 있는 기를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인을 낳고, 인성을 낳죠. 편인하고 정인을 낳고, 그리고 몸을 공격하고 겁을 억제한다. 이게 편관과 특히 이제 이 중에서 편관이 이제 칠살로 작용할 때는 겁을 억제는 겁제. 비견과 겁제가 있을 때 겁을 억제한다. 그래서 일간이 강하면 칠살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일간이 너무 강하면 칠살이 어느 정도 눌러주는 게 좋다 그러는 거죠. 만약 인이 가벼우면, 인은 이제 키워주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이제 인성은 이제 그런 키우는 건데, 나를 키워주는 인성이 약할 경우에는, 가벼웠거나 약하면 살이 인이 나는 걸 급표한다. 그러니까 살이 인이 나는 건 이 편관이 이 편인이나 정인을 생하도록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 인이 약하면 편관이나 정관이 있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재가 무거우면 또한 살이 재성을 소모하고 인을 낳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편관 같은 경우는 내가 스스로 이제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나올 수 있는 원천이에요. 그래서 이 관성은 어느 정도의 힘이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또 스스로 이제 사회생활에서의 성취감 또는 책임감, 뭐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뭐 인내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성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성이 예를 들어서 그 인성, 그러니까 편인이나 정인을 생하면은 윗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돼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 편관이나 정관이 있어요. 근데 이 편관이나 정관이 있는데 편인이나 정인이 있어. 그러면 이 편관이나 이 관성이 인성을 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이나 이는 또 비견하고 겁재, 그 일간을 또 생해 주거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관이 나를 도와주는 윗사람을 세워줌으로써 그 윗사람이 나를 챙겨주는 이제 그런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능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재력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재성이 있고, 재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편재나 정재, 이 재성이 관을 살리죠. 편관이나 정관을 살리면 이걸 통해서 다시 편인이나 정인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챙겨주는, 나를 도와주는 윗사람이 이제 편인인데, 그렇게 돌아가면 뭐 가장 순조로운 인생인데, 사실 뭐 그렇게
완벽하게 돌아가는 사람이 뭐 많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자기의 사주 구조를 놓고 분석을 하면 내가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우고 내가 조금 모자라는 걸 어떻게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편관하고 정관을 놓고 보면 편관이 정관보다는 나를 더 세게 눌러요. 이게 편관이 이제 그 비견과 겁재를 극하잖아요. 그래서 직업으로 놓고 보면 편관 같은 경우는 약간 무관, 그러니까 뭐 경찰, 군인, 뭐 이런 스타일의 직업이 맞는 거고, 정관은 뭐 행정직 공무원, 이런 스타일이 맞아요. 뭐 입법부에 근무하거나, 뭐 행정부에 근무하거나, 뭐 이런 스타일이 이제 자기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편관이 강한 사람들은 이제 그쪽으로 이제 직업주를 가면 좋고, 정관이 강한 사람들은 이제 공무원 중에서도 행정직 쪽으로 가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편인과 정인을 보면 나중에 뒤에 또 격국이 나옵니다. 격국이 할 때 격국은 이제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그때 또 이제 나오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가면 실제 사례 그 연애자평이라든지 적천수라든지 사례를 놓고 이제 푸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주풀이 있을 때 그때 또 자세하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편인과 정인은 나를 낳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게 뭐죠? 일간이 목일 경우에는 수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임이 오면은 이제 임은 양수니까 편인이 되는 거고, 만약 지지에 12지지에 지지에 그 시지에 그 해가 왔다면 음수가 돼서 이제 정인이 되겠죠. 인의 기능을 보면 인은 나를 낳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싸고 돌고, 편인과 정인의 기능은 몸을 낳고 간과 살을 누설하고 정관을 제하고 식신을 좌절시킨다. 일간이 약하면 인수가 와서 도와주는 거 당연하겠죠. 내가 약하면 나를 챙겨주고 도와주는 인성이 오는 게 당연하죠. 내가 집에서 힘들 때 엄마가 나를 챙겨주는 것처럼 내 사주에서 일간이 약할 때 인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인성이 있는 칠살과 정관의 힘이 약하면 인수를 더욱 필요로 하고, 칠살과 정관의 길을 누설해서 몸을 낳는다. 또 몸이 약하고 식상이 무거우면 인수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인수가 식상을 극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간이 약할 때는 인성이 있는 게 좋다, 사주에. 그리고 약한 일간을 도와준다. 몸이 약해 인을 써야 할 때는 편인의 힘이 종종 정인의 힘보다 더 보통 이제 편과 정이 있을 때 편이 더 액티브해요. 그래서 편인이 훨씬 더 강한. 그래서 이 직업으로 보면 이 편인 같은 경우는 엄마라고 하더라도 계모. 근데 정인은 이제 자기 생모라고 볼 수 있고, 편인은 뭐 임기응변이나 뭐 전략가 뭐 이제 이런 스타일이라면, 이제 정인은 정말 공부에 뛰어난. 그래서 인성이 강한 사람들 보면 공부를 참 잘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성이 강합니다. 편인이나 정인이 강해요. 근데 마음이 좀 의지가 조금 약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종교심도 강하고. 그래서 정인이 좋으면, 정인이 강한 사람은 선생님이 많이 돼요. 그리고 윗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왜 사고를 안 치니까. 근데 편인 같은 경우는 이게 계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그 문서운이나 공부운이 좀 약해요, 정인보다는. 그래서 만약에 이 인성, 편인이나 정인이 충살을 만나게 되면 이런 게 다 문서운도, 그러니까 내가 인성이 있다 하더라도 충살이 들어와 버리면 이 어머니움도 없어지고 공부운도 없어져요. 그래서 건성이 어쨌든 나에게 굉장히, 어쨌든 인성이 좋으면 사람이나 조직 안에서 그 스트레스를 크게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눌러주는 십신을 얘기해라 그러면 비견 겁재부터 쭉 해가지고 이 인성입니다. 인성. 편인과 정인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의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눌러주는 완충제. 그래서 인성은 이제 어른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사회에서 통용되는 어떤 그런 뭐 지식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습득하는 이런 그 지능이나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아주 잘하거나 공부에 흥미가 많거나 이제 학자 쪽으로 많이 가는 사람들은, 그리고 전문직으로 많이 가는 사람들은 바로 인성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10가지 신을 통해서 사주에서의 관계 분석의 중요한 이제 체계인 이제 십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의는요, 제 14강
13강이 되겠죠. 명리학의 표준 모형 5번째, 육친의 연결망. 그래서 육친이 어떻게 이 사주 그 형국에서 연관을 갖는지, 이건 특히 이제 가족에 관한 내용들, 가족 구성, 그러니까 부모님 또는 이제 처남, 부인이나 남편, 그리고 이제 자녀와의 관계가 이 사주 형국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